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갑니다. 첫 번째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수치료부터 받아보세요. 몇 번 받아보니 조금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또 아픕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갑니다. 이번에는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주사를 맞고 또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몇 달 뒤 또 아픕니다. 이번에 큰 병원 갔더니 신경성형술을 해보자고 합니다. 또 다른 병원에서는 고주파 치료가 좋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감압치료, 충격파, 레이저 치료까지 권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씨발 도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도수 치료가 좋은 걸까요? 주사가 더 센 치료일까요? 아니면 신경성형술의 마지막 단계일까요? 병원마다 돈 되는 치료를 권하는 걸까요? 사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수 치료가 주사보다 낮은 단계도 아니고 신경성형술이 더 높은 단계도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1단계, 2단계, 3단계처럼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허리 치료가 이렇게 많은지, 왜 병원마다 치료가 다른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아픔의 원인이 하나일까요? 아닙니다. 같은 허리 통증이라도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고, 관절 때문일 수도 있고, 근육이 문제일 수 있고, 인대 때문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MRI상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는데 통증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MRI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할 만큼 아픈 사람도 있습니다. 즉, 허리가 아프다는 건 증상이지 병명이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가 있네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다고 해보겠습니다. 누군가는 열이 심하고 누군가는 기침이 심하고 누군가는 목이 너무 아픕니다. 같은 감기지만 증상이 다르면 치료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다르면 치료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많은 것이 아니라 원인이 많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많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원인이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같은 MRI를 들고 병원을 세 군데를 갔는데 한 곳은 도수치료, 다른 곳은 주사, 다른 곳은 신경성형술을 권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돈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심이 드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것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해보겠습니다. A 정비소에서는 브레이크를 먼저 봅니다. B 정비소에서는 타이어를 먼저 봅니다. C 정비소에는 서스펜션을 먼저 확인합니다. 그러면 누가 틀린 걸까요?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가장 많이 경험했고 가장 자신 있는 분야부터 보기 때문입니다. 척추도 비슷합니다. 어떤 의사는 신경 압박을 먼저 해결하려 하고 어떤 의사는 움직임을 먼저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또 어떤 의사는 염증을 먼저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같은 MRI를 보고도 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누군가는 맞고 누군가는 틀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왜 그 치료를 권하는지 설명을 들었느냐입니다. 좋은 병원은 비싼 치료를 권하는 병원이 아니라 왜 그 치료가 필요한지 설명해주는 병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수치료를 하다가 안 되면 주사를 맞고 주사가 안 되면 신경성형술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술을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이건 조금 잘못된 생각입니다. 치료는 등급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망치, 드라이버, 스패너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공구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나사를 조이는 데는 망치를 쓰면 안 되고 못을 박는 데 드라이버를 쓰면 안 되듯이 허리 치료도 똑같습니다. 도수 치료가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주사 치료가 더 강한 것도 아닙니다. 신경성형술이 시술에서의 마지막 단계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원인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움직임이 문제라면 운동이나 도수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고 신경 주변의 염증이 통증의 주 원인이라면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환자에서는 다른 시술이 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치료가 최고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치료가 가장 맞는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치료를 받고 통증은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다시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분들은 치료 효과가 없었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치료는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허리를 새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을 먹고 열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밤새 안 자고 담배를 피우고 몸을 혹사하면 다시 몸이 안 좋아질 수 있겠죠.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사를 맞았다고 해서 약해진 근육이 저절로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수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생활 습관까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치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회복은 그 이후부터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운전하고 컴퓨터를 하고 휴대폰을 보고 소파에 기대어 TV를 봅니다. 거의 모든 시간에 허리를 앞으로 굽히는 자세로 지냅니다. 허리는 하루 종일 앞으로 굽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허리도 관절입니다. 문을 하루 종일 한 방향으로 밀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하듯 허리도 계속 굽히기만 하지 말고 펴주는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일부 허리 질환에서는 증상에 따라 허리를 뒤로 제끼는 이 신전 운동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같은 운동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생활 습관이 그대로라면 다시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면 치료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좋은 치료를 찾기 전에 좋은 진단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병원에서 왜 그 치료가 필요한지 충분히 설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집에서는 허리를 위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허리를 가장 오래 지켜주는 것은 비싼 시술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고민했던 치료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